네, 개장 전 이분과 함께 시장을 바라보는 뷰 챙겨보고 있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의 반등을 시도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거래일 동안 뛰어오른 폭도 컸어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엄청나게 3일 동안 올랐습니다. 사실 워낙 그동안 계속 내리는데 또 한 달 반 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제 이틀 연속 올라간 것도 한 달 반 만에 처음이었고요. 3일 연속 올라간 건 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실업 청구 건수가 정말 사상 최대 규모로 발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크게 올라갔습니다. 2조 달러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합의가 상원에서 결국은 통과됐고요. 하원에서는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호재 악재가 있었지만 결국은 시장은 워낙 많이 떨어졌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 계속 3일째 이루어졌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직 4일밖에 열리지 않았지만은요. 물론 오늘 밤에 열릴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만 보면은요. 1938년 이래 주간 단위로는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네. S&P 500은 지금 가격은 2주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물론 사상 최고치를 얼마나 계속 오래 했습니까만은 지금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반등이 나도 얼떨떨해요. 네, 얼떨떨합니다. 다우지수는 1932년 이후 주간 단위로 최고로 올라가고 있고요. 3일 동안의 상승 있지 않습니까? 네네. 3일간의 상승을 보면 지금 이게 80년 만인가요? 9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1931년 이후에 최고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만장일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일 날 하원 통과가 예정돼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청구 건수의 발표 직전에 제롬 파월 의장의 MBC 방송과의 인터뷰가 발표됐는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안도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금융시장과 어떤 경제의 하강 국면을 막기 위한 무제한의 자원을 풀겠다. 그리고 그런 수단은 앞으로도 많이 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일부에서 많이 우려하는 것이 이게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하강 국면인지 금융시장 위기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말 인류 최대 위기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경제 하강 국면이 그런 것들에 발생됐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락다운 집에 있고 공장을 멈추시게 하면서 스스로 어찌 보면 다들 어려운 줄 알지만 스스로 지금 이런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 문제만 해결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숫자를 하나 확인드리면 진짜 이 부분은 아이러니할 수 정말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요. 다우 기준으로만 보면은요, 월요일 날 저점 대비 지금 오늘 종가가 21%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셈이겠네요. 예. 네. 20%가 내리면 고점 대비 내리면 약세장이라고 진입했다는 얘기하고요. 반대로 올라갔으면 강세장을 얘기합니다. 네. 예, 웃음이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다들 이게 약간 어이없는 실소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그러네요. 기술적으로 정확한 사전적 의미로 보면 다우지수가요. 강세장으로 돌아섰고요. 강세장으로 돌아선 거가 저점에서 단 3일 만에 지금 21%가 올라갔거든요. 네. 이거는 역사적으로 1931년입니다. 1931년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단 3일 만에 강세장으로 돌아섰던 적이 있습니다. 불마켓에서 진입했는데 약간 그 당시의 기억으로 보면 약간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10월 8일 날 그 당시에 강세장으로 진입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베어마켓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고점대 20% 떨어졌고요. 그때가 이제 상당히 피크를 치고 있을 때였거든요. 대공황이 들어가면서 회복하다 안 됐다 했을 때인데 그때부터 그 다음에 한 6개월 동안 무려 60%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진짜 대공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대공황하면 여러분들 뉴스 많이 이렇게 영화나 이런 게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네. 많은 사람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전부 다 미국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 때였죠. 그래서 결국은 의도적으로 뉴딜 정책이 났을 그 당시인데요. 60%까지 들어갔던 아픈 기억도 있었어요. 이번은 분명히 안 그러겠지만 이런 일이 지금 80년 만에, 90년 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 되겠습니다. 특징 중 한두 개만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엊그저께 실적 발표한 이래 계속해서 긍정적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매수로 2단계를 바로 올려놨습니다. 주가는 5% 올라갔습니다.
다우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데는 단 한 종목이 끌고 가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보잉입니다. 또 올랐나요?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앞서 말씀드렸죠. 다우지수는 21.3%가 올라가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잉은 90%가 올라갔습니다. 우와. 네. 정말 그야말로 이끌었네요. 예, 보잉이라는 거는 전 세계 제일 큰 항공회사거든요. 경쟁자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아시는 유로빨 그 에어버스밖에 없거든요. 딱 두 군데 회사가 전 세계 대형 항공시장 다 갖고 있는 그 큰 보잉이 고점에서 지금 막 떨어졌을 때 올해 2월 초부터 떨어졌을 때 75%가 바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늘 다시 90%가 뭐 개별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었던 거죠. 뭐 이제 살아날 수 있다. 구조 조정 기금을 받고 네.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죠. 5월부터 생산을 개시할 수 있고 잘 되면 5월 6월 안에 상반기 안에 운항이 재개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주가는 이렇게 폭락했다가 네. 또 폭등하는 것도 주시장의 생리다라고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분명히 불안한 시장인데 뭐 다우지수는 강세장으로 진입하는 시그널들이 포착됐다니 참 그렇죠. 자, 이제는 간밤에 들어왔던 고용지표 좀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분명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안 좋게 나왔는데 왜 시장은 웃었느냐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시간에서 경고를 미리 말씀드렸고 제가 마지막 네. 멘트에 이런 말 했던 걸 기억합니다. 엄청 많이 나오도 100만 건 이상 기본인데 너무 많이 나와도 이렇게 놀라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딱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요. 328만 명. 네, 328만 건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나왔고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발표했는데 100만 건이 났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곳이 엄청나게 더 많이 같이 나온 거가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실업 청구 건수는 이제 주간 단위나 각 주별로 다 집계를 합니다. 나 실업 당했으니까 해고 당했으니까 보험료 달라는 거거든요. 그것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모아서 이제 노동부에서 연방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르실 텐데요. 평균 있죠. 평균. 1967년부터 집계했습니다. 평균이 35만 1,000건입니다. 그러니까 35만 명 정도는 늘상 해고를 당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만큼 또 새로 또 그 고용도 되니까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20만 건, 10만 건 이하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 달 반 전입니다. 한 달 반 전.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미국 워낙 고용 사정이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오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가장 많았던 것이 1982년과 2008년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68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기를 단숨에 갈아치웠는데 제가 미리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발표될 거 경고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 제 말씀은 놀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많이 했는데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고 자기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직원이 딴 데 가면 머리 아프잖아요. 숙련샘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전문가들의 시각은 전부 다 해고한 것이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밖에 해고를 안 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번 주에 더 해고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 피크가요. 1,000만 명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피크가요. 다음 주 오늘 우리 이제 예, 그럴 수도 알게 있다는 되는 거죠. 거네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 보나 상당히 가능성은 이번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충분히 좀 반영돼 있고 미국의 고용 시장은 조금만 좋아지면 다시 일시적으로 다 고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랑 약간 개념이 다르다는 건 좀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늘 말씀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 의견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한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격언인데요. 바닥이라는 건 언제 나오냐면 베어마켓은 나쁜 뉴스가 최고조에 달았을 때 사람 죽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뉴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됐다라고 바닥을 시도하고 있는 바닥 확인을 탈출하고 있는. 바닥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는 현재 주가는 이 모든 것들 리세션까지 지금 주가는 반영돼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블리클리 어드바이저의 피터 브룩바도 워낙 유명한 분이고 흔히 해서 구루라고 표현되는 분인데요. 본인은 이제 바닥을 쳤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 얘기는. 왜냐하면 다만 앞으로 4주에서 6주 동안 제가 바로 말씀드렸던 수많은 안 좋은 통계, 더 무서운 숫자, 바이러스에 대한 더 무서운 숫자들이 여러분 들으시겠지만 이것들이 주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다. 그래서 지금은 최저점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상황이 참 안 좋긴 하지만 그냥 사실 조금씩 무뎌져가는 느낌도 네. 없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전히 변동성 큽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또 하락 반전하기도 했잖아요.
네, 뭐 어떻게 좀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내다볼까요? 좀 올라갔고요. 그랬죠. 아마 어저께 그런 것은 외국인이 계속 파는 것도 있었고요. 미국 선물 시장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워낙 많이 1,500 이하까지 막 순간적으로 갔고 그 이후에 200포인트가 이틀 만에 오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워낙 고점에서 워낙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 1,800 정도까지는 뭐 가더라도 누가 뭘 할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팔 사람도 별로 최근에 며칠 산 사람 빼놓고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말대로 현재 여기는 2008년, 1987년 아니면 그 옛날에 대공황과는 시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지금 문을 닫고 스스로 경제 활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들 먹으러 놀러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조심하기 위해서. 그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경제의 어떤 구조적 불황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상당히 안정됐다 그러지만 이제 다른 나라 유럽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피크가 이탈리아랑 스페인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제는 이탈리아가 저 사망자 수가 어떻게 되냐 이걸 보고 있는데요. 오늘 수많은 뉴스 중에 저는 딱 하나 관심 있고 미국에서도 크게 반영되는 뉴스가 딱 하나 있습니다. CNN이고 다 나오는데 오늘 WHO에서 흥미로운 발표를 했고 정말 기대되는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건 주식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죠. WHO가 이탈리아 사망자 수가 이번 주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이게 만약 확인된다 그러면 많이 시장은 좀 안정될 수 있고 왜냐하면 미국의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자기네들도 기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로 판명돼서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이 하루에 10,000명씩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좀 안정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다만 V자 반등보다는 좀 여유 갖고 뭐 1,700, 1,800까지 V자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는 좀 쉬는 국면, 안정되는 흐름. 역시 필수 소비재나 통신주,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하여튼 배당까지 확실하게 줄 수 있고 안정된 거. 여러분들이 길게 버틸 수 있는 주식이 뭔지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키포인트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